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 모처럼 야외에 나왔는데요. 야외 중에서도 여의도입니다. 여기는 여의도에 나와서 지금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오니까 방송국 KBS도 보이지만 또 뒤에 국회의사당이 보이는데,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구독자가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늘지는 않고 또 많은 사람이 찾아와 주지 않아서 사실 살짝 고민스러웠는데, 몇몇 선배 유튜버들이 저한테 조언을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면 먹방을 하던가, 아니면 여행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정치 얘기를 해야 된다. 정치 얘기가 좀 뭔가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조언을 듣고서 나도 정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제가 너무 지나치게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정치권에 들어가서 또 이러쿵 저러쿵 정치평론을 흉내내는 거는 제 캐릭터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저는 비영리 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단법인 인문공동체 책고집의 대표이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제약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정치 얘기를 할 생각은 없고요. 정치 얘기하다 보면 사실 대통령이 어떻다, 야당 대표가 어떻다, 특정 정치인이 이렇다 저렇다 비판도 하게 되고 그러기가 쉬운데, 그런 본격 정치 얘기는 하기가 힘들지만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소신에 대해서는 좀 밝힐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정치 소재이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제가 한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22대 총선이 있습니다. 불과 이제 한 2달도 안 남았는데요. 곧 22대 총선이 치루어지게 되면 저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갈이가 될지, 또는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또 선전을 해서 다시 여의도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국회의원 선거에 있는 그 비례대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례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당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그 후보들이 있는가 하면 비례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각 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이렇게 비례의원 순번 몇 번까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곤 하는데요. 예전엔 그 제도가 단순했잖아요. 각 당에서 지역구에 출마할 사람, 비례대표로 나올 사람 해서 그냥 명단해서 득표율에 따라서 그냥 의석수대로 나눠 가지면 되는 구조였는데, 그 이후로 연동형 비례대표다, 권역별 비례대표다, 또는 요즘 준연동형이다, 용어도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연동형이 뭐냐, 준연동형이 뭐냐, 권역별 비례가 뭐냐, 이런 거 물어보면 사실 일반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알까요? 저도 사실은 좀 그 용어에 대한 의미가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근데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그 용어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뭐냐면 비례대표제를 만든 이유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자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입법 활동을 통해서 발현하도록 하는 배려 차원에서 비례대표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20대, 21대 국회 연거푸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 중에서 과연 노동계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농민들의 삶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제가 하는 노숙인 인문학처럼 이렇게 빈곤 문제,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할 만한 국회의원이 혹시 있던가요? 아니면 장애인 문제를 대변하는 사람이 있나요? 코로나 와중에 21대에서는 의료인들 중에서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비례 앞순위를 받아서 많이 국회에 진출했습니다만은, 간호사법을 개정하는데 힘을 발휘를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을 놓고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과연 의원으로서 제대로 발언을 하거나 어떤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한 의원이 누가 있었던가요? 기초과학 분야에 비례의원이 있나요? 기초과학 분야에 국회의원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R&D 예산을 5조 원이나 삭감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국회는 특정 기득권층이나 특정인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비례의 취지가 그겁니다. 비례의 취지가, 저는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거대 정당만이 독식하는 구조를 완화시키는 의미에서 군소 정당도 입법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러니까 다당제랄까요? 어떤 그 거대 양당의 어떤 나름대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을 국회에 입성시켜주기 위한 제도로서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제가 강조했던 다양한 분야의 직능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문성을 있는 사람들을 국회에서 받아서 이분들이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서 그 분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농민 문제, 장애인 문제, 체육인 문제, 과학기술인 문제, 또 빈곤 문제, 제가 하는 노숙인 문학처럼 또 이런 다양한 분야의 어떤 전문성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펴라는 의미에서 그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19대, 20대, 21대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사람, 옛날에는 그래도요, 정치권에서 노동계에는 그래도 손짓을 좀 했습니다. 나름대로 노동계는 행동을 하니까 노동계하고는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이제 손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뭐 산술적 계산을 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노동계도 정치권에서는 이미 뭐 집권층에서 적으로 돌려버리고 사회 어떤 불안을 만들어내는 집단 뭐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고요. 노동 문제뿐만 아닙니다. 노동 분야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우리나라가 지금 농민들이 어떻습니까? 농촌에 가면 정말 피폐하죠. 어르신들이 힘겹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문제를 국회에서 좀 보조도 하고 지원도 하고 또 뭔가 그분들이 좀 열심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뭔가 정책적 배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농민 문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던가요? 이민자들 문제, 뭐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이미 뭐 단일 민족이란 말은 뭐 이제 옛날에 말이 돼버렸고,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처우와 관련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나요? 뭐 이렇게 저는 국회가 특정 집단과 특정 계층을만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례제도를 잘 활용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비례라도 순번을 받아서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뭐 각 정당에서 거대 양당 양쪽에서 위성 정당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뭐 그 비례 순번을 주겠다는데 거기에 면면들이 어떻습니까? 그 거대 양당과 어떤 형태로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정치적 뭐 어떻게 보면 좀 더러운 어떤 정치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고, 또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 정당 거대 양당 이름으로 출마하기가 힘들어진 사람들, 뭐 이삭죽기라 그러나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순번 자기들끼리 나눠서 비례의원하는 그런 식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습니까? 위성 정당에 대한 비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뭐 철진한 비판인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그런 곳에 정말 제대로 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비례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그런 비례대표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최준영 저 노숙인 문학 좀 했다고 혹시 빈곤 문제 대표자로 국회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뭐 깜냥도 안 되고 그럴 의지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말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두루두루 살피는 그런 국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22대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마침 여의도에 와서 야외에서 촬영을 한다는 걸 핑계 삼아서 국회의원, 특히 비례 국회의원들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